네, 지약사 독서와 문법 자습서로 수업을 합니다. 자, 154쪽 단어의 의미를 진행합니다. 154쪽. 자, 먼저 단어의 의미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예시 단어 들다가 있어요. 들다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자, 문장을 통해 알아봅니다. 자, 숲속에 드니 공기가 훨씬 맑았다. 기본형이 들다죠. 자, 숲속에 들어가다는 뜻이니까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 이런 뜻의 들다가 있죠. 자, 니은의 예를 봅니다. 하숙방에 든지, 하숙방 같은 집에 거처를 정해 머물다는 뜻이죠. 그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자리에 들다, 수면을 취하기 위한 장소에 가거나 오다 라는 뜻이고, 자, 올해 풍년이 들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다, 요즘 나이가 들어 보였다, 나이가 많아지다. 자, 좋은 습관이 들면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 이렇게 한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뜻을 갖게 되죠. 다양한 의미를 갖는 거, 이게 다의어가 되겠죠. 밑에 봅니다. 다의어의 개념과 특성. 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다의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의미인데, 여기에도 중심적 의미가 있고 주변적 의미가 있어요. 먼저 중심적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뜻의 다의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인데, 보통 사전에 뜻풀이 가운데 첫 번째 1번의 뜻, 첫 번째 의미가 중심적 의미고 나머지 의미들이 다 주변적 의미가 됩니다. 자, 밑에 다가서기를 볼까요? 자,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호박꽃잎 위에는 노란 구슬, 가지꽃잎 위에는 보라 구슬. 자, 시에 쓰인 건데, 자, 구슬은 사전적 의미가 보석이나 진주 따위로 둥글게 만든 물건,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이 시에서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그 이슬 또는 빗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런 것을 그 속에 포함된 뜻,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 실려 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 의미다. 다른 말로 사전적 의미는 다른 말로 개념적 의미, 겉으로 드러나는 뜻, 외연적 의미 또는 인지적 의미라고 합니다. 다의어의 경우에는 사전에 실려 있는 거, 자, 1번의 뜻이 중심적 의미고 나머지가 주변적 의미라고 그랬죠. 모두가 다 사전적 의미가 됩니다. 함축적 의미는 주로 시에 사용되는 거, 자, 사전적 의미에 덧붙어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다. 함축적 의미, 다른 말로 연상적 의미, 내포적 의미라고 합니다. 시에 많이 사용되죠.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를 봅니다. 자, 사회적 의미는 어떤 말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출신 지역, 사회적 지위, 교양 수준, 이런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어 드러나는 의미를 사회적 의미를 합니다. 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겠죠. 정서적 의미는 말하는 사람의 정서, 즉 태도나 감정 등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통 어조에 실려서 전달되죠. 아, 여기서 써놨네. 여보세요. 자자자, 이겁니다. 전화 왔을 때 여보세요 하는 것과 싸울 때 아니 여보세요, 당신이 뭐가 잘났어, 이럴 때 화가 나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게 자, 정서적 의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주제적 의미는, 자, 잘 봅니다. 자, 말하는 이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인데, 뭔가 특별히 강조할 때, 자, 어순을 바꾸기도 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써놨네. 자,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 먼저 이렇게 주어를 사냥꾼이 사슴을 쫓는다 그러면 사냥꾼이 강조되죠. 자, 말을 바꿔서 자, 사슴을 사냥꾼이 쫓는다 그러면 자, 사슴을 먼저 앞으로 도치시켜 빼내면은 자, 사슴이 강조되는 것이 되겠죠. 보통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사적 의미는 원래 단어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타나는 의미인데, 가령 인민이라는 거 봅니다. 인민, 사람인자, 백성민자, 사람과 백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동무는 친구란 뜻인데, 단어 뜻은 그런데 인민, 동무 이건 자본주의권에서 쓰이지 않고 사회주의권에서 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민, 동무하면 그 뜻을 떠나서 저 사람 북한 사람인가? 이렇게 반사적으로 바로 그 단어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것이 떠오릅니다. 이게 반사적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친해지기 봅니다. 자, 다이어. 자, 머리의 사전적 의미 중에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에 있는 부분,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을 포함하여 머리털이 있는 부분, 이게 사전적 의미 중에 중심적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주변적 의미도 사전적 의미인데, 사전에 실린 것 중에 1번 뜻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것들. 자, 머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저 사람 머리가 없어 그러죠. 또는 한자에서 글자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수. 자, 한자 부수에서 머리부가 있어요. 단체의 우두머리. 저 사람이 그 단체의 머리야. 사물의 앞이나 위. 자, 일의 시작이나 처음. 자, 어떤 때가 시작될 무렵. 그 다음에 한쪽 옆이나 가장자리. 일의 차례나 한판. 또 음악에서 음표, 머리. 이 등으로 다양한 주변적 의미가 있는데, 요 1번, 2번의 중심적, 주변적 의미가 다 사전적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엄마, 어머니, 어머님, 모친. 자, 엄마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고, 자, 엄마.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어머님은 어머니의 높임말. 모친은 어머니를 정중히 이르는 말. 자, 사전적 의미는 다 자기를 낳아준 여자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동일하죠. 이에 반해 자, 엄마 하면은 친근함, 포근함, 어머님 또는 모친, 여기에는 정중함이 함축되어 있죠. 그 함축적 의미가 되겠죠. 다음에 뜻이 비슷한 유의 관계를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소식을 가끔 듣는다. 덜어, 이따금 이렇게 대신 쓸 수 있겠죠. 이불 위에 놓아진 수가 참 곱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이 유사하게 대신 쓸 수 있는 유의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를 유의관계라 하고, 이런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합니다. 유의관계는 보통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자, 가끔, 덜어, 이따금, 드문드문, 때로, 간혹, 혹간, 간간히, 왕왕. 자, 왕왕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가난하다, 빈곤하다, 빈궁하다, 어렵다, 공공하다, 궁핍하다. 이게 다 유의어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아까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의어 각각마다 유의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반의 관계를 봅니다. 반대말. 자, 낮밤처럼 의미 대립이 되도록 짝지어 보자. 아저씨의 대립적 반의어는 아주머니죠. 총각은 처녀가 되겠죠. 자, 성별 차이고, 또 아저씨와 총각은 또 대립적 짝이 되겠죠. 결혼했다 안 했다. 아주머니와 처녀도 대립적 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면 결혼 여부가 됩니다. 자, 반의어와 반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 반의 관계, 반의어랍니다. 자, 이거 별표.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여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각과 처녀가 반의어인데, 성인이다, 결혼 안 했다, 인간이다. 그런데 남성이냐 남성이 아니냐, 요 하나만 짝 다르죠. 요것만 다르죠. 한 요소만 다릅니다. 다이어의 경우 여러 개의 단어와 반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적절한 반의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상하관계 위아래 위아래. 자, 직업군에서 공무원을 상위어로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겠고, 작가가 상위어에 하위어로 이런 것이 있겠죠. 연예인 상위어, 하위어로 가수, 개그맨 등등. 자, 상하관계 상위어 하위어.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관계를 상하관계를 한다. 상위어 하위어. 자,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죠. 하위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이다. 그리고 상위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을 그 밑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어가 자동으로 그 의미 특성을 갖게 되죠. 자, 유의어 반의어. 자, 예쁘다 유의어, 아름답다 곱다. 예쁘다의 반의어 추하다 밉다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미 변화 양상을 봅니다. 자, 영감이란 단어. 옛날과 지금의 뜻이 달라요. 옛날은 조선시대에는 정상품과 종이품의 벼슬아치 이런 한정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의 뜻으로 의미가 넓어졌죠. 또 나이든 부부 사이에서 아이고 영감, 아내가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또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아이 저 영감탱이, 영감이라 합니다. 자,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확대됐죠. 자, 어리다. 조선시대에는 어리석다인데 지금 나이가 적다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의미 이동입니다. 자, 밑에 의미 변화 양상 세 가지 종류를 봅니다. 의미 확대. 넓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다리가 처음에는 사람이나 짐승 다리만 해당됐는데 지금 책상 다리까지 무생물에게까지 확대 적용됐어요. 의미 축소. 뜻의 범위가 좁아진 것. 짐승은 한자어 중생의 손말로 원래는 살아있는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어요. 지금은 짐승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축소됐죠. 자, 의미 이동. 아까 어리다의 경우처럼 중세 때는 이 어여쁘다가 불쌍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어여쁘다 아름답다 뜻으로 의미가 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변하는 원인을 봅니다. 먼저 역사적 원인.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어도 바뀌죠. 언어는 바뀌지 않고 요 설명대로 따라갑니다. 언어는 안 바뀌는데 계속 사용되는데 반면에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물이 변해요. 그래서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경우다. 이것은 단어는 그대로인데 지시물이 바뀌는 것. 언어는 잘 안 변한다. 언어의 보수성 관련된 겁니다. 자, 언어적 원인.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자주 인접하여 나타날 때 그 의미까지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럼이 있어요. 대보름날 부럼. 부럼이 원래는 부스럼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피부의 부스럼.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피부 부스럼을 쫓기 위해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깨물어 먹는 호두 같은 견과류를 이르는 말로 의미가 변했죠. 그래서 인접해서 쓰이다 보니까 의미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부럼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원인. 사회 제도나 계층 관련돼서 의미 변화가 생기는 거 사회적 원인. 자, 심리적 원인. 지시 대상이나 개념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에 사용하는 은유나 완곡 표현 등이 사회적 인정을 얻어서 의미가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옛날 초가집에 구렁이가 있어요. 구렁이. 이 구렁이가 아주 굵고 무섭죠. 그래서 이 구렁이를 우리 집을 지켜준다. 지킴이라고 대신 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심리적 원인에서 나오는 그 의미 변화가 되겠죠. 또 호랑이를 산신령님이 그랬어요. 산신령님. 자, 그런 지시대상 개념을 산신령을 호랑이를 호랑이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은유적으로 산신령 이렇게 써서 여러 사람 사회적으로 공인을 얻어서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심리적 원인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홍역, 천연두 이것을 마마라 그러죠. 마마. 이게 다 심리적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이게 위에 있는 역사적 원인, 위에 있는 역사적 원인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다루는 배하고 자, 양반 봅니다. 자, 단어는 그대로인데 지시물이나 지시대상의 변화가 있는 거죠. 역사적 원인이. 자, 배. 옛날에도 배가 있고 지금도 똑같은 단어는 그대로. 언어의 보수성, 단어는 그대로인데 지시대상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나무로 만든 거죠, 배가. 근데 지금은 배가 쇠로 만들어진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물 위로 다니는 것인데 지금은 물 속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잠수함도 배야. 또 비행선도 배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는 그대로인데 지시 대상이 바뀐 것. 그래서 역사적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양반. 옛날이나 지금은 양반이라는 단어는 있죠. 옛날에는 자 문관을 뜻하는 동반, 무관을 뜻하는 서반. 그래서 두 개의 반 양반이라는 얘기였는데 자 점차 신분적 의미로 바뀌었고 현대로 오면서 저 사람 참 양반이네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을 가리킨 말로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다 자 역사적 원인의 특징이 뭐다? 단어는 그대로 의미가 변했다는 거죠. 자 학습활동 성격의 배운 후에는 여러분이 푸는 걸로 하고 수업 때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언어의 단어의 의미를 자, 살펴봤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집니다. 일단 수업을 맺습니다.